김준혜 뉴스 정면승부 서정욱 변호사, 박지훈 변호사 그리고 배종찬 소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 이거 소장님한테만 하나만 좀 물어볼게요. 네네. 어제 경기도 쪽 관련해서 여론조사가 하나 나왔거든요. 경기일보가 의뢰해가지고 조원 CNI랑 글로벌 리서치가 해서 29, 30 경기도에서 1,000명 대상으로 한 조사인데 경기도 지사 적합도지사 1위가 이제 김동연 20.1%로 나왔는데 근데 정당별로 봐도 김동연 지사가 35%로 나왔거든요.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이 나왔어요. 예. 근데 이 방송국에 나오시는 분들 중에서 김동연, 유승민 대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둘 다 공천도 못 받을 거다라고 당심을 선택을 못 받을 거다. 근데 민심은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민심은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김동연 지사 같은 경우에는 현직 효과, 이큐먼트 이펙트, 이 현직 효과도 있을 테고 또 유승민 전 대표 같은 경우 이제 확장성이죠. 그러니까 이제 중도층까지 붙어줄 수 있는 인물이 각각 누구냐라고 본다면 민주당에서는 김동연 지사, 그 다음에 국민의힘 쪽으로 보수 쪽으로 따져보면 유승민 전 의원이에요. 네. 근데 지금은 뭡니까? 이른바 이제 우리가 공천을 생각하면 더군다나 이게 무산이 되긴 했지만 민주당도 권리당원, 당원에 의한 공천을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진영 성격이 강해지죠. 그렇게 되면 오히려 더 가능성이 높아지는 인물로 거론될 수 있는 것은 추미애 법사위원장. 그런데 지금 보수 쪽은 국민의힘 쪽은 지금 딱히 이게 부각되는 인물이 없긴 해요. 네. 그렇지만 지금 장동혁 대표가 계속 내년 지방선거에 이 이제 고삐를 지고 간다 면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유승민 전 의원 대표에게 공천을 해줄까? 이거는 이제 의문부호가 강력하게 달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론조사 결과는 이런데 실제는 그렇게 예상이 안 되는 이유는 너무나 진영적 성격이 강하다. 여론은 선택받는 인물들이 중도층까지 포함한 확장성이 있는 인물로 기결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방금 드린 게 이제 전화 면접 방식이고 자세한 내용 역시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민주당은 김동연 35, 추미애 15, 한준호 9.2 이렇게 돼 있고 국민의힘은 유승민 26.8, 한동훈 15.5, 김은혜 14.3 요 순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중도층의 의견이라고 봐야 되고요. 네. 또 어쩌면 정치의 그 좀 저관여층의 의견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현직 효과라고 지금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뭐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출마한 경험이 있을 뿐더러 사실 유승민 전 의원이 출마한다는 얘기한 적도 없고, 그렇죠. 할지 안 할지도 알 수 없고 아무 움직임이 없는데. 좀 전에 얘기했지만 한다고 한들 그 공천 받을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고 보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왔다는 거는 그러니까 좀 정치의 관여성이 좀 하지 않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이렇게 많이 투표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결국은 당원들이나 아주 그 지지자들이 지지하는 사람이 경선에서 좀 유리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봅니다. 그게 맞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어요. 네. 그건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50대 50 뭐 그 얘기 하잖아요. 네. 뭐 70대 30, 네. 100대 0 얘기하는데 그거 당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요. 네. 그런데 국민의힘 입장은 제가 나경원 의원 기획단장이거든요. 네. 그다음에 장동희 대표도 마찬가지인데 이번에는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이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누구하고도 같이 배제하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이제 저도 유승민 배신자라고 많이 비판도 하고 한동훈 대표도 마찬가지인데 누구든지 공정한 기회를 줍니다. 와가지고 저는 유승민 의원이 와가지고요 후보가 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 봐요. 그러면 이게 이길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은 공천 주는 거예요. 따라서 이게 유승민을 뭐 인위적으로 배제하고 배신자 이렇게 안 할 거고 이번에 기회는 열려 있다. 과정 공정하다. 근데 50대 50에서 70대 30으로 진짜 그래도 이겨야지. 그래도 이겨야지. 후보가 없으면. 근데 당원들도요. 본선 승리를 신경 쓰거든요. 네. 본선에 패배할 사람이 나갈 사람이 없어요. 김원현도 안 나간다잖아. 안 나간대요. 지금 그런 분위기예요. 네. 안철수도 마찬가지고. 네. 그런데 당원들이 볼 때 유승민 후보가 나가야 민주당을 끝갈 수 있다 이러면 당원들이 전략 선택합니다. 뭐 7대3 아니라 당원들은 본선을 보거든요. 저는 충분히 뭐 유승민도 기회가 있다 봐요. 한동훈 대표도 그러면? 그럼 누구든 한동훈도 배제 안 한다고 나경원 의원은 이야기했습니다. 배제 안 한다? 예. 아니 이게 왜냐하면 일종의 이율배반 오리무중처럼 들릴 수 있는 것이 축구장에 덫을 파놓고 와서 열심히만 뛰면 골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선수들이 와서 뛰기가 신뢰를 가지고 뛰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럴 것 같으면은 아예 부담 가지고
참여하기를 꺼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당칠 민삼이 아니라 완전히 이 와서 충분한 기회가 될 수 있는 기존대로 당오 민오로 하든지 당은 50% 민심 50%로 하든지 또 일각에서 김종인 전 위원장은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때 2021년이었나요? 그때 또는 그 이전에 이 비대위원장을 할 때 그때는 민심 100% 했다 이거예요. 근데 오히려 본선 경쟁력과 더 당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바꿔서 당칠 민삼이 아니라 민칠 당삼 이렇게 할 수는 없냐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더 화끈하게 들어가서 좋아요. 우리 가서 뛸게요. 이렇게 유승민 선수, 한동훈 선수가 그렇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건 왜 안 하냐 이 이거죠. 우리 서 변호사님 말씀 맞으려면 룰이 그렇게 돼야 돼요. 역선택 방지 조항까지 해버리면 사실상 나와봤자 못 이겨요. 지금 있는 여론조사에서 4등이 원희룡 전 장관인데 예. 지금 분위기면 그러면 원래 성남을 자기 지역적 기반으로 한 김민수 최고가 네. 나오고 유승민 의원이랑 붙으면 김민수 최고가 저는 김민수 최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그렇죠. 근데 그럼 본선 경쟁력은 지금 여기 아예 이름도 안 나오는 그렇죠. 건데. 본선 경쟁력은 유승민 전 의원이 훨씬 높죠. 네. 근데 김민수 최고는 좀 100대 0 얘기도까지 했잖아요. 네. 100대 0으로 가면 무조건 이겨요. 당원백. 예. 네. 아, 참 글쎄요. 네. 어쨌든 예. 당심과 민심의 그 방정식 되게 단순할 것 같은데. 서정우 의원께서 무슨 반론을 안 하시네요. 서정우 의원요? 아니 서정우 반론을 변호사가 네. 변호사를 예를 들어 이게 나경원, 오세훈처럼 엇비슷하면요. 네. 뭐 5대5냐 7대3이냐 이게 의미가 있어요. 네. 그런데 압도적인 본선 경쟁이 있으면 당원들이 전략적으로 선택한다니까요.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게 김민수하고 유승민이 왔다. 예. 그러면 이게 유승민이가 더 압도적이면 선택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요 얘기도 안 할 수 없죠. 아까 이제 배종찬 소장님 얘기했는데 김남국, 문진석 사태. 네. 재밌는 게 아무런 외부 노출을 안 하던 김현지 부속실장이 조선일보랑 통화까지 하면서 나도 유탄을 맞았다. 김남국과 나는 누나 동생 하는 사이가 아니다. 이런 표현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김남국 변호사님과 오랜 그 전 비서관과 오랜 친분을 갖고 있는 박지훈 변호사님. 뭐 부적절하죠. 뭐 그런데 김남국 비서관도 문제지만 이제 문진석 부대표도 문제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만약에 근데 그래요. 문자 메시지 뭐 저는 그렇게 인식이 되거든요. 그 문자 왔는데 안 되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해볼게요 하는데 뭐 그게 이제 전달했다 안 됐다 뭐 본인들 안 했다고 하니까 뭐 그런 거 저는 믿고 싶고 다만 이제 그래 형 뭐 누나 이거는 사실 그게 뭐 개인적으로 해가지고 밖으로 안 드러나면 사실 문제가 없는데 비서실장이고 또 부속실장이면 네. 뭐 많이 부적절하죠 사실. 그렇죠. 보통은 예를 들어 아는 선배가 연락이 왔으면 네. 일단 알겠습니다 정도로만 적어도 이 그러니까 논란이 훨씬 문진석에게만 혼자 김남국 비서관 왔을 성격을 텐데. 제가 알거든요. 네. 뭐 저한테도 형이라 그래요. 저는 또 의원 때는 의원님 했던 기억이 나는데 네. 근데 성정 자체가 답을 할 스타일이에요. 안 돼도 할 그 스타일. 그러니까 사실은 성격이 좀 그러면 뭔 소리 하냐 하더니 답변 안 하면 그만인데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알겠습니다 하고 말면 그만인데 네. 그 답을 할 스타일이라서 그럼 근데 그걸 떠나서 뭐 옆에 다 계시지만 그게 뭐 적절하다고 공직자로서는 말하면 부적절한 되죠. 거죠. 네. 그런데요. 저도 김남국하고 방송을 몇 년을 같이 했거든요. 네. 같은 프로에 박지훈처럼. 근데 저도 여러 번 들어보니까요. 박지훈 보고도 형이라 그래요. 박지훈 보고도. 네. 그러면 이게 김현지 보고 누나 강훈식 형이라는 게 이상할까요? 부르지도 않는 걸 일부러 문진석 보라고 자기 과시하려고 했을까요? 저는 김현지 부서실장이 거짓말하고 있다. 서정욱 변호사님한테도 형이라고 했어요? 저한테는 안 하죠. 근데 같은 진영의 실세들. 와 진짜 이게 우파도요. 우파 중에 이제 이름 안 밝히는데 네. 저하고 몇 년 했는데 저한테 형 안 하는데 네. 저 주진우 의원 있죠. 네. 실세했잖아. 그러니까 바로 진우 형 그러더라고. 원래 이게 사람들이 실세하고 친분을 과시하려면요. 아무나 형 동시합니다. 저는 김남국 의원이 분명히 누나 형이라 했을 거고. 선택적 형 누나를 한다. 실세고 또 이게 같은 진영이잖아요. 네. 그 박지훈이한테도 지금 형이라 한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김현진이 꼬리 자르기고 그 전달된지 안 된지는 핸드폰 한번 감찰해 보자. 핸드폰 이 말 하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문진석 의원 윤리 감찰이 회부가 안 됐어요. 그런데 뭐라고 박수현 대변인 했냐? 범죄가 아니라 그래서. 근데 오히려 옛날에 최강욱은 범죄가 아닌데 윤리 감찰이 갔어요. 네. 범죄 아니에요. 근데 이번 건은 청탁 금지. 저는 범죄라 보거든요.
옛날에 최강욱 윤리감찰위에 보냈잖아. 이춘석까지. 근데 왜 이번에는 안 보냈냐? 이건 말도 안 되는 이것도 김현지 보호를 위해서는 안 보냈다 봅니다. 네. 근데 이번 문자가 정말 뼈아픈 문자이면 분명한 것 같고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잖아요. 근데 또 김남국 전 비서관이 서정우 변호사를 형이라 안 한 건 참 안타깝네요. 이게 실세인데. 소장님한테는 얘기하신 적이 아무런 연락이 없네요. 네. 근데 이 문자가 너무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이름은 직접 거론되지는 않았지만 이재명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문진석, 그다음에 김남국, 그리고 강훈식, 그리고 홍땡땡 추천을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추천이 되는 이제 중앙대학교 동문. 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또 사실은 자연스럽게 정청래 대표까지 언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김현지 부속실장까지 너무 많은 중요 인물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또 내용도 이 홍땡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본부장 출신이지만 경기지사 선거에서 대통령을 도왔었다. 네. 근데 여기 또 하나 뭐냐면 사적인 감정까지도 노출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추천하는 것에 대해서 강훈식 비서실장은 싫어할 것이다. 뭔가 좀 갈등 관계가 있나?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김남국 전 비서관은 무척이나 훈식형 또 현지 누나는 가까운 관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너무 많은 정보를 이 하나의 문자에서 노출이 돼 버렸다. 그러니까 빨리 손절을 했거든요. 이 김남국 전 비서관을 바로 이제 처리를 했죠. 근데 저는 이게 김현지 부속실장이 다시 재부각되고 소환되면서 굉장히 뼈 아픈 문자가 된 것 같아요. 이걸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걸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어갈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높기는 하지만 갤럽을 보면 그동안 계속 순풍을 탔던 외교가 좀 빠지고 있어요. 외교가 긍정평가율로 제일 높은데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분명히 좀 민감한 국내 정치 이슈가 올라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향후 지지율에도 또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너무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는 뼈아픈 문자였다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게 좀 궁금했던 게 박지원 의원이 오늘 그런 메시지를 냈어요. 강특구원도요? 네, 강특구원도 냈어요. 강특구원은 함께 돌을 맞겠다. 박지원 의원은 김남국 사태 칭찬받아 마땅. 뭐 이 정도로 해서 약간 국민께 사과하지만 어쨌든 이제 품는. 그리고 문진석 원내 부대표도 어쨌든 소위 7인의 멤버인데 그러면 세간의 생각과 달리 김남국 비서관도 상당한 인사이더 혹은 인싸 아니냐, 실세 아니냐, 실세 아니었냐. 밖에서 평가는 그렇게 못 받았지만 대통령과의 거리감이 굉장히 친근한 거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좀 아쉬운 게 이제 SNS 내용은 그거예요. 네. 김남국 전 비서관을 좀 인간 댐댐이라든지 등등의 얘기인데 이게 사실 그거거든요. 코끼리 얘기가 나옵니다. 프레임으로 가버려요. 그렇죠. 사실 얘기를 하지 않은 게 오히려 낫지 않았을까 그렇죠. 생각이 아무 들어요. 얘기를 안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민주당 입장에서 이게 계속 거론되는 게 별로 뭐 좋아 보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뭐 의도는 아니었지만 박지원 의원이나 강특구 의원 두 분 다 아마 김남국 전 비서관을 아끼는 취지에서 했으면 일기라든지 아니면 그냥 메시지를 보내면 되는데 그걸 SNS에 쓰면서 이 지금 진행자 말씀하신 것처럼 더 부각되는 효과가 그러니까. 아니었나 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이 그 민주당의 어느 풍토가 형 누나 한다잖아요. 네. 근데 김현지는 형 누나 안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김남국 의원이 수행 단장을 했어요. 7인이고 중앙대 후배고. 근데 누나를 안 했겠냐고요. 박지원 의원이 폭로했잖아요. 그다음에 강덕구 의원이 뭐 돌을 같이 맞겠다고요? 원래 좌파는요. 비가 오면 비를 같이 맞으는 게 좌파고 우파는 우산을 갖다 주는 게 우파입니다. 그게 우파예요. 네. 우파는 우산을 씌워준다. 그 좌파는 비를 같이 맞아주는 거예요. 아, 네. 그럼 둘이 돌 던질 때 계속 같이 맞아야 된다. 최고위원 노겠다는 분이 이걸 갖다가 김남국 옹호해서 같이 돌 맞겠다. 그럼 돌을 맞으시라. 우리 던져줘야 된다 봅니다. 아, 그렇구나. 이 선생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거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것은 김현지 부속실장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걸 연결고리로 해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의 관련성 또 하나는 이제 인사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사 관련해서는 한국갤럽이 오늘 이제 분야별로도 이 평가를 해놨지만 이게 초반인데 인사가 상당히 또 부담되는 그런 평가를 또 받고 있어서 네. 그 부분을 계속 부각시킬 거예요. 봐라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걸 보면 한국 자동차 산업협회 실제 이제 확인된
그것은 뭐지만 언론 보도에 따르면 뭐 연봉이 3억 원이다. 이런 자리까지 만들어줄 수 있는 이른바 인사까지도 좌우할 수 있는 만사 현통 이 이야기를 또 집중적으로 정치적으로 부각시킬 수밖에 없고 그만큼 대통령으로서는 여튼 출석해서 김현지 부속실장이 직접 해명하지 않는 이상 계속 꼬리표를 물면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이슈가 되는 거죠. 그리고 보니까 오늘 그 농림부 차관이 또 갑자기 직권 면직이 됐습니다. 그래요. 근데 네. 정확한 내용들은 아직 보도가 안 돼서 네. 일단 부당한 권한 행사를 했다라고 해서 네. 직권 면직 강력한 조치로 보이거든요. 뭔가 내용도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거 봤을 때는 하여튼 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9월달에 그 이용호 비서관이었나 해양수산비서관인가 네. 그분도 그냥 갑자기 이렇게 집에 갔잖아요. 뭐 부정청탁과 관련돼 가지고 공직기관 관련해서 이게 지금 잘 돌아가고 있는 아니 어떻게 보면 빨리빨리 손절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뭔가 해이해진 건 아닌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시간상 그렇게 해이해지거나 할 수는 없는데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지금 진행자 말씀처럼 이재명 정부에서 한 박자 빠른 것 같아요. 오늘 갑자기 나온 것도 사실은 전혀 보도된 바는 없었거든요. 그쵸. 아주 빠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유를 모르니까 차관은 제가 논평을 안 하고요. 가장 문제가 장관이라 봅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했던 장관이에요. 송미령 장관. 송미령 장관. 그런데 자기 영혼 없는 공무원처럼 이게 완전히 정책을 거부권까지 행사했던 법을 바꿔버리잖아요. 이런 장관을 쓰면서 밑에막에 바꾼다. 저는 이해가 안 되고 장관부터 바꿔야 된다 봐요. 아 장관을 바꿔야 된다. 네. 혹시 뭐 보태실 얘기? 글쎄요, 근데 지금 뭐 다른 것보다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어떤 인사를 하더라도 들어오고 나갈 때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도 워낙 이 부분은 안 되지만 우리가 이제 실제 이 대통령의 인사와 관련해서 데이터상으로 평가를 해보면 설명이 좀 많았을 때가 훨씬 긍정적인 평가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 들어왔는지 이 정부 부처의 장관이든 차관이든 수석으로 또 나갈 때는 이 사람은 왜 나갈 수밖에 없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이 맺고 끊음을 좀 분명하게 하는 것들 좀 이 기술적으로라도 또 소통 차원에라도 할 필요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못하는 거 아닐까요? 못하는 내용이겠죠. 그렇지 않다면 뭐 설명했겠죠. 아마도. 마지막으로 이거 박지훈 변호사님한테 하나 네. 여쭤보겠습니다. 내란 재판부 특별법 오늘 조국혁신당은 비판하는 성명을 냈고 민주당도 수기가 필요하다고 의원총회 소집했습니다. 변호사로서 뭐 저는 그 위헌 여부를 떠나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데 만약에 이게 통과가 돼서 뭐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직원 재판부 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뭐 위헌 걸리고 막 이렇게 되면 헌법소원이나 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재판이 너무 끌어질 수가 있어요. 더 지연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고려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세 분 이야기는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정우 박지훈 변호사 그리고 배종찬 소장이었습니다.